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 가입 금액.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요거를 좀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놔야 돼요. 이거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 시험에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뭐 보험 가입 금액이 용어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용어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해차가 좀 늘어가지고 용어에 대해서 써라 그런 것보다는 보험가입 금액 이게 산출 방법 있잖아요. 산출 보험가입 금액을 품목별로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개념을 여기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놔야 돼요. 자, 먼저 보험가입 금액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험가액이 있잖아요. 밑에 나오는 보험가액 있잖아요. 보험가액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요렇게 건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1, 2, 3, 4. 요렇게 건물이 있을 때 이 가치를 평가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가치 평가를 내놓은 게 보험가액이에요. 보험가액. 이렇게. 그래서 요 이제 건물이 하나 있죠. 있다 봐요. 내가 이제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을 때에 이 가치를 평가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뭐 얼마나 평가를 했다. 이게 시가 평가라고 그래요. 시가 보험가액을 평가를 하는데 가치 평가를 해 놓은 게 보험가액이거든요. 보험가액. 요거는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을 한 거를 갖다가 그 시가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가치가 얼마인가 요렇게 평가하는 게 보험 가액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험이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보험 가액이에요. 보험 가액. 근데 이제 보험 가액이 이렇게 되고 이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액 중에서 보험 가액에서 회사와 약정한 금액이에요. 보험에 가입하는 약정한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건물이 만약에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회사와 약정을 할 때게 나는 5억만 보험을 가입하겠다. 요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회사와 약정하고 보험에 가입한 금액 있잖아요. 요게 보험 가입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억어치 다 가입을 하려면은 보험료가 비쌀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부분 보험가액에 전부 가입을 안 하고 나는 5억어치만 보험을 가입하겠다. 요게 이제 요렇게 회사와 약정한 거 있잖아요. 회사와 약정한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그래요. 보험 가입 금액. 요렇게. 자,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 구분하셨죠? 보험 가입은 이 건물 있으면 건물을 갖다가 가치 평가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현재 전체 건물이 시가로 얼마인가 감가상각 해가지고 평가해 놓은 게 보험 가액이고 그 이 중에서 내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농작물이 대상이잖아요. 농작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시점이 있잖아요. 보험을 가입 시점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가액이 없거든요. 보험가액이 없기 때문에 이 평년수확량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어가지고 평년수확량을 만들어 줘요. 그래가지고 이 평년수확량 앞 시간에 이 평년수확량이라는 건 개념은 배웠어요. 그 어떤 내 농지가 있으면은 그 향후로 예상되는 수확기 때 예상되는 수확량 있잖아요. 그 사전에 만들어준 값을 평년수확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년수확량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일정 부분 있잖아요. 보통 50%에서 100% 사이에서 보험에 가입해요. 보험에 가입하거든요. 보험에 가입한다. 요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죠. 평년 수확량 일정 부분 보험에 가입한 거. 요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 여러분들 개념만 명확히 이해를 해 놓으세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는 거 이제 여기 20분 시간에 좀 샘플로 조금 하나 해 드릴 텐데 구체적인 것은 이제 2과목 가서 2차 1과목 있잖아요. 본강의 가서 다 해 드릴 거예요. 산출하는 거. 자, 보험 가입 금액 정의한 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험에 가입자라고 그래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액으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있잖아요. 약정한 금액.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보험에 가입한 사람, 그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 이게 회사예요, 회사. 이 회사가 약정한 금액을 갖다가 보험 가입 금액이란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막 건물이 10억짜리잖아요. 10억이 다 부서졌어도 망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화재 같은 거 나가지고 내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 있잖아요. 요것만 보상을 해요. 요 5억만 딱 보상을 하거든요. 내가 약정한 금액만큼만 최대한도로 보상을 하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그래서 발생할 경우 보험에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고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자 약정한 금액이다. 자, 보험가액은 이걸로 보면 재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있으면 이 소유권이 있잖아요. 나의 소유권. 쉽게 해서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소유권. 이 건물이 이렇게 4층짜리가 있어요. 4층짜리가 있으면은 내가 이 전체를 다 소유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이 두 개 층만 나의 소유예요. 나의 소유가 되고 있어요.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나의 소유권은 이 두 개 층만 나의 소유가 있고 건물을 갖다가 이 4층이 있는데 4층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명으로 돼 있는 게 두 개 층만 내 명으로 돼 있고 저기 3, 4층은 다른 사람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1층하고 2층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 1층하고 2층만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게 피보험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다. 뭐 건물이나 이런 거 농지 같은 게 있으면 나의 소유권을 갖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돈으로 평가한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보험가액이라고 한다. 이 건물이 있으면 나의 소유권 있잖아요. 이 나의 소유권을 갖다 금전으로 돈으로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거, 이 시가로 감가상각하고 평가하는 거, 요걸 갖다가 보험가액이라고 한다. 정의로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험의 목적, 보험 목적이라는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보험 목적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대상. 가입 대상, 요렇게 건물이 뭐 건물, 뭐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런 것들을 보험 목적이라고 우리 뒤에 가서 용어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대 손해, 보험의 목적에 이 건물이 내 거면 여기서 내 거 했을 때에 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있잖아요. 최대 손해, 이 가치만큼 그 손해가 발생하겠죠. 10억이면 10억만큼. 근데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건물이 이 당시 가입할 때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평가해 보니까 뭐 8억 나왔다. 8억 사고 났을 때 그런 8억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실제 건물의 가치 있으면 건물 가치만큼을 보상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입이 뭐냐. 보험 가입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즉, 나의 소유권을 갖다가 나의 소유권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게 보험 가입이고, 이 보험 가입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금액 있잖아요. 회사하고 약정한 거. 그게 보험 가입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보험가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평년 수확량 만들어가지고 보통 평년 수확량 일정 부분을 보험에 가입한다. 보통 50에서 100% 사이에 가입을 하거든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금액 산식으로 하면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하거든요. 가입 수확량. 요렇게. 그래서 가입 수확량이 뭐냐?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 일정 범위 있잖아요. 50에서 100%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으로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된다. 요게 이제 가입 수확량이거든요. 가입 수확량 쉽게 해서 보험에 가입한 그 수확량이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 그래서 내가 평년 수확량이 있으면은 이 평년 수확량에 100%를 가입할 수 있고 50에서 100% 사이에 보통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일반적으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해서 가입을 한다. 이거.
뭐 일반 일반 저 품목들.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가입하면은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비싸지겠죠. 요렇게 하는데 나는 적게 가입하고 보상도 적게 받겠다 하면은 평년수확량 50%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자가. 저가전 종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에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갖다 저가전 종합이라고 그래요, 품목. 요거는 이 평년 착과량이라고 그래요. 이게 평년 수확량 아니고, 요렇게 저가 후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갖다가 평년 착과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평년 착과량은 100% 가입이에요. 이건 50에서 100% 사이가 아니고, 이거는 100%다 가입하거든요, 이쪽에. 또한 이제 옥수수 있잖아요. 품목 중에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 우리 표준 수확량 배웠어요. 여기에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구분해야 돼요. 표준 수확량은 내 농지가 속한 지역의 대표 농지의 수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한다. 요렇게. 그래서 가입 수확량이라는 것을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요거 품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품목이 다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 가입을 해요. 이렇게 저가전 종합은 평년 착과량의 100% 가입하고, 옥수수 있잖아요. 이건 좀 특이해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면 가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배우겠는데, 본강의 가서 시설 같은 거 보험가입 금액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약간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거하고. 그런 것들 좀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포도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고 가입가는 최저 한도 가입 시 가입 수확량 최저 한도라고 했으니까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하니까 최저는 50% 가입했죠. 그러면은 요거 만에다 50%면 5000kg이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한도 가입 시에 가입 수확량은 1000kg에다 100% 가입하면 되니까 요거 이렇게 1000kg 이렇게 가입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가입 가격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보험을 가입할 때 전부 다 킬로그램으로 가입해요. 킬로그램당 가격이거든요.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 한 주당 가격을 가입 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참고로 나무 보험 가입 금액은 과수 있잖아요. 과수. 사과나 뭐 이런 배 이런 것들은 나무에 달리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에. 요거 나무도 이제 특별약관으로 특약으로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이거 나무에 이제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나무 보험 가입 금액은 나무 가입 주수에다 한 주당 가격이 있잖아요. 한 주당 가격 곱해서 하거든요. 내 가입주가 500주다. 그럼 뭐 주당 뭐 10만 원이다. 10만 원. 요렇게 10만 원. 요게 하면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딱 되겠죠. 5천만 원. 요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나무는 요렇게 설정한다는 거. 보험 가입 금액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요. 요렇게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뭐 공부 한 번씩 해보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이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뭐 용어가 다 낯설어가지고, 보험 용어들이 뭐 이게 뭐 외래어갖고 막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좀 계속 그 반복해서 해주니까, 나중에 가면 익숙해지니까, 너무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가입 금액 산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보험가입 금액 산출. 일반 품목이에요. 일반, 뭐, 저가전종에 이런 것들 좀 빼고, 일반 품목들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하면 돼요. 가입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준 가격이라고도 해요. 표준 가격. 다 같은 말이에요. 가입 가격이나 가입 수확량이나 가입 가격, 요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수확감소 보장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산출하는데, 요거 단위 있잖아요. 1000원 단위. 요게 1000원 단위 미만 이거 지워버리세요. 1000원 단위 절사예요.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거든요. 이하. 요거 1000원 단위 미만 좀 지워버리세요. 1000원 단위 이하 절사예요. 보험가입 금액 산출하면은 1000원 단위 이하는 다 절사를 해버리거든요. 1000원 단위 이하 다 절사하니까 요거 미만 좀 지워버리세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00원 단위 미만은 빼버리고, 요거 빼버리고 1000원 단위 절사예요. 1000원 단위 절사. 이제 다 보험가입 금액 할 때게. 지금 1000원 단위 절사가 뭐냐면, 이렇게 뭐 이거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 곱하니까
188164405 1882만 6,400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000원 이하 절사는 1, 10, 100, 1000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영처리 해버리는 거예요. 영처리. 이렇게 영처리로 가입하는 게 1,000원 이하 절사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실제로 보험 가입 금액은 18820,000 요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래서 통상 보험 가입할 때는 1,000원 단위 있잖아요. 1,000원 단위 이하만 포함되는 거예요. 1,000원 단위 이하는 다 절사해 버리거든요. 요렇게. 18820,000 요렇게 산출한다. 요렇게 산출해서 보험 가입 금액은 그 끝단위 있잖아요. 1,000원 단위 이하, 1,000원 단위까지는 다 영처리해 버린다. 요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입 가격, 뭐 가입 수확량 얘기 해드렸고, 가입 가격도 해드렸어요.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보험 목적은 킬로그램 평균 가격으로 나무 한 주당 가격의 가입 가격은 사전에 다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입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조건에 다 주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과실의 경우 한 가수원의 품종, 다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과를 재배하는데 내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A 품종이 있고 B 품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품종. 이게 뭐 사과, 배, 뭐 단감, 떫은 이것을 품목이라고 하고 사과 중에서도 그 종류 있잖아요. 뭐 부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A 품종, B 품종 이런 것들을 갖다 품종이라고 하거든요. 품종이 있으면은 이 품종이 여러 품종이 있더라도 이 품종별로 가입 가격이 다 다른 게 아니라 가입 가격은 가입 당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게 동일하게 적용. 보험 가입 계산할 때에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 할 때에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다 적용한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벼 같은 경우도 이제 벼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벼 보험 가입 금액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벼는 보험 가입 금액에 가입 단위 농지별로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표준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곱해 산출을 하거든요. 쉽게 해서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산출해요. 근데 가입 단위 농지별이라는 것은 가입 단위 농지라는 것은 여러 어떤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쭉 있으면 내 농지가 여기도 이만큼 있고 이렇게 구분되었고 여기도 이렇게 구분 좀 있고 이렇게 요런 거를 갖다가 농지 이게 일농지 이게 번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이것 다 일농지라고 하나의 농지로 봐요. 이것도 농지로 보고 요것도 하나의 농지로 보거든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하나의 농지로 와버리거든요. 이렇게. 이 농지별로 가입 수확량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가입 단위 농지별로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가입 단위 농지별로 가입 수확량, 농지별로 보험 가입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 이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 요거 이 농지는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 이 농지도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 요렇게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다 요렇게 이제 각각 결정을 해가지고 다 합쳐갖고 전체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입 수확량에다 쉽게 하면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입 가격이라고도 표준 가격이라고 하는데 벼에서는 이제 이것도 가입 가격 이제 표준 가격이라고 이제 벼는 또 표준 가격이라고 많이 써요. 표준 가격은 요게 이제 가격 산출하는 게 중요해요.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자의 수매가 최근 5년 평균 값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전 5개년 있잖아요. 내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직전 5개년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때가 이제 내가 보험 가입을 한다고 봐요. 이게 D가 이제 여기 보통 D를 이제 가입연도라고 봐요. 보험 가입 직전 5년,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점의 평균 수매가 있잖아요. 이 수매 가격이 매년 있어요. RPC 계약점의 수매가. 셋, 넷, 5. 요게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이렇게 곱해갖고 벼의 표준 가격이 결정돼요. 요게 직전 5년의 값에 이제 농협 RPC 계약자별 수매가 있잖아요.
수매가에다가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RPC라는 게 뭐냐? RPC 벼 같은 게 미국 종합처리장이에요. 미국 종합처리장. 예, 나이스 이제 프로세싱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건조 말리고 저장하고 도정 씨를 이제 까내는 것을 도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제품 출하, 판매, 부산물 처리까지 미국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돼요. 미국 종합처리장 RPC. 이게 RPC.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논에서 만약에 벼 농사를 지면은 논에서 벼를 지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그 벼를 갖다 수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싹 보내면 여기서 벼 이제 막 이렇게 벼를 다 논에서 다 싣고 와요. 싣고 와가지고 이게 RPC 있잖아요. 미각 종합처리장으로 보내면 여기서 말리고 요렇게 싹 껍질 다 벗겨놓고 쌀을 만들어갖고 판매까지 다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해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농업 RPC 계약재배역 수매가라는 게 뭐냐면 요게 벼를 수확하여 농협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재배하는 것을 계약재배라고 하는데, 이거 계약재배라고 하는데 이때 납품시 가격을 계약재배 수매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말이냐면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농사를 여기다 쭉 지어요. 농사를 딱 지면 벼 농사를 이렇게 쭉 지어요. 벼 이렇게 벼 농사를 이렇게 쭉 짓고 있는데, 이 벼를 내가 재배할 때게 있잖아요. 재배할 때게 이게 농협 RPC로 이제 미국 종합처리장 있잖아요. 여기로 그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농사 지면서 나는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그거 수확을 내가 스스로 수확을 해서 이거 내가 막 그 도정 작업을 하고 껍질 같은 거 다 벗겨 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시장에다 납품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 농협에다 전량 다 납품해버리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농협 RPC 계약 재배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이 계약할 때, 이 납품할 때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 이제 가격은 미리서 정해진 게 아니고, 요거 이제 내가 농사 질 때에 납품하기로 약정을 하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하는데 그 수매 가격은 그 수확 시점에 결정을 해요.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여기에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그 다음에 민간 RPC라는 것은 이게 정부 산하기가 농협에다 납품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민간 RPC라고 하거든요. 민간 RPC지. 그래서 민간 RPC 지수를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준 가격을 산출한다. 벼는 그러니까 보험 가입 직전 있잖아요. 직전 농협 RPC 5년 RPC 계약 재배 수매가의 5년 평균값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곱해갖고 표준 가격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제 벼는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벼 보험 가입 금액은 그래서 가입 수확량 있잖아요. 가입 수확량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해요. 곱하기 표준 가격 이렇게 곱해갖고 산출한다. 그래서 벼가 조금 내가 특이하니까 여기서 샘플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요거 또 내가 가서 본강에 가서 또 해드릴 테니까 벼 보험가입 금액은 그렇게 산출한다. 요렇게만 알아보세요. 가입수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해 산출하는데 표준 가격은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개년 평균값에 민간 RPC 지수 있잖아요. 민간 RPC 지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 RPC라는 것은 종합 미국 처리장이다. 그냥 뭐 벼를 수확을 하면 있잖아요. 거리 싹 보내가고 거기서 그냥 일괄로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판매까지 다 해버리는 것을 갖다 RPC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취급하는 것이 이게 농협 RPC 계약재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농협에다 납품 안 하고 계약 재배를 안 하고 농협하고 그렇게 나는 민간인에다 그냥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인이 그거 이제 농사 진 거 있잖아요. 이게 수매해가지고 농사를 치면은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민간 미국 종합 처리장에다 이렇게
그 보내는 거 있잖아요. 보내는 것을 민간 RPC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민간 RPC 지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자,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 정도로, 요 정도로만 좀 하시고, 또 나중에 또 반복해서 해드릴 테니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요. 자, 보험가입 금액 산출, 이제 기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하나 이렇게 보죠. 보험가입 금액 어떻게 산출하는가? 저가전 종합은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하시오. 내가 여기서 10,000단위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1000단위부터 절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1000단위 절사하면 돼요. 이 절사하고 보험가입 금액 절사하는 것이 원래 기본이 1000단위 이하 절사예요. 1000단위 이하 절사인데 조건에 꼭 1000단위 이하 절사 아니고 10,000단위 미만 절사랄까 100단위 미만 절사 다양한 주거든요. 다양한 주면 조건 보고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저가전종의 평년 착가수가 5만 개래. 5만 개고 가입 가중이 개당 200g이고 가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0원이라고 그래. 3,000원. 그러면은 이 개당 과중수 있잖아요. 요건 킬로그램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200g이면 0.2kg이죠? 0.2kg. 그래서 여기는 이 개는 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이 가격이 킬로그램이니까 이걸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보험가입 금액은 평년 착가수, 이 개 5만 개에다 가입 가중, 개당 그냥 킬로그램으로 이건 좀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고, 가입 가격,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쪽에. 그러면 여기 다 곱하면 개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지고 원만 남잖아요. 이게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5만 곱하기 0.2 곱하기 3,000. 이렇게 하면 3,000만 원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쪽에 있는데 평년 착가수에다 가입 가중을 곱하면 이게 평년 착과량이 돼요. 평년 착과량. 이렇게. 근데 이제 저가전 종합은 평년 착과량 가입 수확량하고 똑같아요. 저가전 종합의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 있잖아요. 요거 100% 가입이에요. 100% 가입. 이거 저가전 종합에 50에서 100% 사이 가입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다 100% 가입해버려요.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어려우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보험가입 금액 한번 산출해 볼까요? 보험가입년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점의 수매 가격이 쭉 나왔어요. D는 이제 가입년도라고 이렇게 해요. 직전 5개년 있잖아요. 5개년 평균을 구해야죠. 평균에다 민간 RPC 지수 곱하면 표준 가격이죠. 그게 이쪽에.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10,000kg 되겠어요. 보험 가입은 100%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점의 수매 가격 평균 한번 내보죠. 그러면 평균은 요거 5개 다 더하면 돼요. 더한 거 다 5를 나누면 이게 평균이죠. 9,000원이 나오거든요. 킬로그램당.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100%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이게 100% 가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가입 수확량 있잖아요. 가입 수확량은 이렇게 10,000kg이 되는 거예요. 보험가입이 평년 수확량 100% 가입한다고 그랬으니까 50% 간다면 여기다 50 곱해줘야겠죠. 가입 수확량은. 요렇게 하고 요게 평균 가격 있잖아요. 이거 평균. 농협 RPC 계약자별 수매의 평균 가격 있잖아요.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 있잖아요. 지수 곱하면 돼요. 요게 이제 표준 가격이 되는 거죠. 표준 가격이. 이렇게 곱하면은 108,000,000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10,000단위, 여기는 아무 얘기 없어도 이제 1,000원 단위, 이제 일십, 백전 1,000원 단위 이하는 0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0이니까 특별히 해줄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이게 보험가입 금액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험가입 금액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렇게 기본이에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보험가입 금액 산출해라.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이쪽에.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험료하고 이제 보험금이라 있거든요. 보험료는 회사한테 내가 보험금 타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을 갖다 보험료라고 그래요. 보험금은 사고 났을 때 내가 받는 보험금이고.
그러면 보험료 기본이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면 돼요. 보험 요율. 또 여기다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료, 뭐 반겨시라는 다른 것들이 할인 할증이 붙긴 붙는데 기본적인 것이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각종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이렇게 나면 할인 할증이 붙잖아요. 이게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도 보험료 할인 할증이 다 붙어요. 요게 기본이고, 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금에다가 이 피해율 산출하고 그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차감하면 되거든요. 자기 부담 비율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요.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 피해율은 쉽게 얘기하면은 피해율은 요렇게 쓰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여기 이제 수확 감소분을 쓴 게 수확 감소 방식을 이렇게 하나 좀 지금 여기 수확 감소 방식 이게 보험금 지급하는 거 한 산출하면 평년 수확량에 수확량 빼고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거 있잖아요. 요게 피해율이에요. 피해율. 이 수확 감소분 수확 감소 비율이죠.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 감소 비율을 피해율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 있잖아요. 이게 10%에서 보통 40% 사이 선택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요렇게 산출하거든요. 이렇게 보험금.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요렇게 보면은 보험료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고 보험금 지급하는데도 기준이 되죠.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 기본 개념은 다 알아놔야 돼요. 야,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주로 1과목이에요. 1과목. 보험료 계산하는 거. 그 2과목에서는 주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하는 거 공부하는 게 2과목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이게 처음 물론 재수강해서 다시 도전하는 분도 있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대상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조금 지루할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 듣고, 여러 거 이렇게 한번 상기시키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의 그렇게 기본 이론 과정은 뭐 길게 안 가고 되도록이면 30분 전후나 그 미만으로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다 자를 테니까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 이론 과정은 말 그대로 기본 이론 과정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쭉쭉 듣고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기본 개념 이제 여기서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용어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본강에 가서 엄청 힘들어요. 용어를 막 모르고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용어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주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